축산의 미래를 예측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솔루션 바로 발리엠피입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리엠피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도체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데나와 ACC가 함께하는 이 혁신적인 동물 영양 솔루션을 소개해드립니다. 발리엠피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의미로 농가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근육량은 늘리고 지방은 줄여줍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료 효율이 좋아져서 같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은 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육 성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 발리엠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돼지의 체중에 따른 근육 조직과 지방 조직의 축적량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비육 후기로 갈수록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리엠피는 바로 이 시점, 즉 생체중 약 60kg 정도의 비육 후기 사료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사료 1톤당 2.5kg의 발리엠피를 첨가하여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발리엠피가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의 생애 동안 근육과 지방 축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돼지는 생체중 약 65kg 이후부터는 지방 축적 속도가 단백질, 즉 근육 축적 속도보다 더 빨라집니다. 특히 거세 수퇴지는 암퇴지보다 지방 축적이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르게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5kg 이후에는 지방 축적량이 근육 축적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발리엠피의 주요 목표는 바로 이 지방 축적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지방 조직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돼지의 조직은 주로 수분,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는데요. 근육의 경우 수분이 75%, 단백질이 20%, 지방이 5%를 차지합니다. 반면 지방 조직은 지방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조직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생산은 근육 생산보다 경제적으로 약 4.3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약 5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같은 무게를 얻더라도 지방을 늘리는 것이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줄이는 것이 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발리엠피의 작용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리엠피는 돼지 체내에서 3가지 주요 방식으로 지방을 줄이고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 첫째,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 즉 지방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지방세포가 새로운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하여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원, 특히 지방의 활용 효율을 개선합니다. 이는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장을 위한 단백질 활용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3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발리엠피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발리엠피의 첫 번째 작용 방식인 지방세포 내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실험은 시험관 내 3T3L1 세포를 이용한 모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오일 레드5라는 염색 시약을 이용하여 지방 축적량을 측정했습니다. 이 염색은 지방세포 내 지방 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리엠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세포 내 지방 축적이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리엠피가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작용 방식은 지방세포 분화 메커니즘에 대한 작용입니다. 다시 3T3L1 세포 모델을 사용하여 지방세포 분화와 관련된 주요 바이오마커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했습니다. SREBP1C, PPAR 감마 그리고 CEBP 알파는 모두 지방세포가 형성되고 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발리엠피는 이러한 지방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리엠피가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방세포 분화 메커니즘에 대한 발리엠피의 작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지방산 흡수 및 중성지방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보여줍니다. LPL은 지방산이 지방세포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FASN은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FABP는 지방산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리엠피는 이 3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즉 발리엠피는 지방세포가 혈액으로부터 지방산을 흡수하거나 스스로 지방산을 합성하는 과정을 억제하여 지방 축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시험관 내 연구 결과입니다. 발리엠피가 지방 합성에 관여하는 핵심 효소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발리엠피는 AMPK라는 효소의 인산화를 증가시킵니다. AMPK는 체내 에너지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발리엠피는 ACC라는 효소의 인산화를 통해 지방산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ACC는 지방산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효소인데 인산화되면 그 활성이 감소됩니다. 결론적으로 발리엠피는 AMPK를 활성화하여 ACC의 활성을 낮춤으로써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시험관 내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발리엠피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리엠피는 매우 광범위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총 27,346두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13,256두는 대조군, 14,090두는 발리엠피 투여군이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2회, IFIP에서 1회, 그리고 실제 농장에서 11회에 걸쳐 총 14건의 비육돈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발리엠피의 효과가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발리엠피를 사용했을 때 지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총 9건의 등지방 두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 대비 등지방이 평균 1.48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한국, 호주,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험에서 일관되게 이러한 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총 8,904두의 대조군과 8,958두의 발리엠피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FCR 감소 효과입니다. FCR은 가축이 1kg 증체하는 데 필요한 사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사료 효율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총 15건의 시험 중 10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리엠피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FCR이 평균 0.23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총 6,383두의 대조군과 6,443두의 발리엠피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일일 증체량, 즉 ADG 증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ADG는 가축이 하루 동안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 15건의 시험 중 12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리엠피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ADG가 평균 22g 증가했습니다. 이는 돼지가 시장 출하 체중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멕시코, 한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일관된 증체량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총 6,596두의 대조군과 6,656두의 발리엠피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근육 두께 개선 효과입니다. M2 근육 두께 데이터를 8건의 시험에서 분석한 결과 발리엠피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근육 두께가 평균 1.3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브라질 등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품질의 도체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농가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 9,101두의 대조군과 9,159두의 발리엠피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발리엠피는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브라질에서 2023년에 진행된 시험에서는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발리엠피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된 브라질 산타나 다 바르젬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의 기온과 상대 습도를 보시면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최고 온도가 무려 46도까지 치솟는 매우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서 발리엠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환경에서 발리엠피가 비육돈의 성장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재료 및 방법입니다. 총 6,158두의 돼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락토파민만을 처리했고 다른 한 그룹은 락토파민과 발리엠피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암퇴지와 거세 수퇴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토피그스 TN70과 PIC 337 유전형질의 돼지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두 표는 각 처리군의 사료 배합표로 발리엠피 처리군에는 발리엠피가 0.025%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온 스트레스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실험 결과를 보시면 발리엠피를 적용한 그룹에서 여러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에서는 발리엠피 투여군에서 ADG가 1.003으로 대조군의 0.962보다 높았고 FCR도 1.94로 대조군의 2.12보다 좋았습니다. 폐사율 또한 0.40%로 대조군의 1.15%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발리엠피 적용 시 FCR은 약 0.26 개선되었고 ADG는 약 20g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고온 조건에서도 발리엠피 투여군의 폐사율이 대조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발리엠피가 고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보여줍니다. 저희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